안녕하세요. 그리스어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자, 오늘은 숙명여고 1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였고요. 1학년 들어와서, 즉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보는 수학시험이었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빡시다. 맞죠? 숙명여고 1학년의 중간고사는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기말고사로 가면서 좀 어려워지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야, 고등학교 시험 어렵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을 좀 준비를 잘해야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분석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중요한 부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다항식 파트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네요. 그리고 복소수나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도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다른 학교들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들 많이 이제 중간고사가 출제가 돼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뒤쪽까지 이제 문제를 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한 3문제 정도, 복소수는 한 3문제 정도 이상을 항상 꾸준하게 출제를 하더라. 비중을 많이 높지는 않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추가 프린트 있습니다. 시험 범위의 모의고사 문제들 꼭 이제 선생님들이 주시고요. 교과서는 비상이고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수는 없었다라는 거를 참고만 간략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표인데요. 1번부터 시작해서 23번까지 가는데, 독특한 거는 단답형이 총 8개나 나온다라는 것과 상난이도의 문제가 해봤자 이렇게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단답형 개수가 많은 편이에요, 숙명여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래 1, 2, 3, 4, 5번은 찍기라도 하지, 이건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형태가 이러니까 내가 약간 속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보고 반복 숙달을 해서 익혀놓고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해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한 문제만 나왔어요. 좀 뭐라 그러지? 비중이 많이 낮았다. 다른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놓고 나서 조금 한 문제 낸 거 보면 좀 아쉽죠.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문제 출제를 했으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감안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 대비해서 많은 학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보통 뒷부분까지 진도 빼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뒷부분 출제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해도 돼요. 다른 학교들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비치거든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요거 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희한해요, 한 3문제 정도 이상을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만 해줘라, 복소수. 그래도 비중이 없어도 좀 나오기는 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파트 단답형이고요. 숙명여고에서는 8문항으로 총 40점 배점 돼 있어요. 꽤 많죠. 그래서 신경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X축과 만나는 그래프의 관계, 2차 함수의 관계, 판별식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보기차 방정식 인수분해 잘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지만 계산을 단축할 수 있는, 보기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후 대입해야지 계산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거 생짜로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자, 3번 경우의 문제는 마이너스 1과 1 대입하면 A5, A0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순차적으로 개수들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짝수만 구한다, 홀수만 구한다 그럴 때는 1과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게 약간 일반적이에요. 뺄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잘 연립하는, 합이나 차로 연립해서 문제 푸는 일반적인 항등식 계수의 문제였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오시면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빈칸을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뭐 가로 세로 뭐 이런 것들의 식 중에서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랑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요 빈칸이 공통되는 아이들을 식으로 세우는 게 이걸 한 2개 정도만 세우면 금방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하나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x와의 관계식을 2번이나 다른 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였다. 그냥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조금 더 계산 능력을 더 써야 되는 연립방정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년 숙명 기출문제였었어요. 그냥 나왔던 문제 또 내셨는데 복소수 그 순환성 따지는 건데 1부터 순차적으로 대입해가지고 문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성 찾다 보면은 이런 값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구나. 이게 아직은 배우지 않으셔서 모를 테지만 등차수열의 값으로 늘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올림포스 21번 문제였습니다. 학교 부교재 그대로 문제 사용해 주셨고요. 이거는 문장에 주어진 그대로 식 세우고요. 중요했던 게 항등식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구? 개수비교법 사용하면 조금 빨랐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 8번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이거 되게 변형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 하나의 선 쭉 그려놓고 양쪽에 이렇게 점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삼각형 2개로 나눠서 문제 풀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양 끝에 있는 점들의 x 값의 길이를 그냥 요 삼각형의 높이라고 해서 봐도 돼요. 이거는 이제 조금 문제풀이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삼각형 2개를 따로 계산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의 길이와 요 2개 P좌표와 R좌표 아니 P좌표 R좌표던가요? 선생님 문제 잠깐만 볼게요. 이게 도형에 있어서 P좌표와 Q좌표네요. P좌표와 Q좌표의 X값의 절대적인 이 길이를 계산하시면 그게 요 가로 세로에 대한 사각형의 넓이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계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삼각형 2개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계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고득점 문항은 15번 문제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2차식으로 그냥 바꿔서 냈어요. fx, gx를 나번 보기에서 인수분해해서 잘 정리를 하고 다 해서 fx-2x는 뭐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는 0이겠죠. 뭐 요 방정식의 형태를 바로 확인은 가능한데 주어진 근 있잖아요. 그 근 확인을 하면 원래 식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식으로도 매칭이 바로 되는 문제였었는데 그거 캐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거를 이제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에는 못했겠지만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만 고난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특징은 이래요. 한두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이해요. 숙명여고 항상 중간고사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 단답형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비중이 있다 보니까는 좀 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배점 자체가 높다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단답형부터 공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점수 올리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나 블랙라벨 등이라고 하는 건 여기 조금 메인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문제집과 교과서, 일반 문제집과 교과서 등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올림포스 고난도는 아니고 블랙라벨에서도 1, 2단계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학교에서 이제 나눠주는 프린트 요거 꼭 챙겨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출문항들이 많이 나온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시중 문제집도 풀고 학교 기출도 풀고 프린트도 풀고 교과서도 풀고 모의고사까지 좀 풀어준다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 단답형 8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압박적인 부분이 있을 거야. 왜냐면은 못 찍으니까 꼼꼼하게 풀어야 되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끝까지 답을 내는 과정 꼭 밟아가며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고는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과정이 지금 점수 안 나왔다면 아주 빡빡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긴장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 잘 풀 수 있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4주 전이나 조금 더 기간을 둬서 문제들 난이도 있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대비만 잘 하신다면 그래도 나름의 만족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첫 수학 시험 많이 긴장했을 거고 놀랐을 거예요. 중학교랑 수준이 많이 달라서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번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고요. 뭐 23년, 24년 후에 숙명여고 1학년 처음으로 수학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 분석 영상 참고하신 다음에 꼭 점수 높게 받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